연말에 이러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사회자 배은한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기억해야 할 보훈 이야기를 말모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면서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함충범 교수님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토크 콘서트 영화로 이해하는 보훈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전지방보훈청장 강만입니다. 보훈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원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어라는 거는 이제 도와준다는 의미였었고, 이제 보훈이라는 개념은 보답하고 이분들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보답하고 예우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보훈이라는 의미로 좀 바꿔놨는데, 보훈의 영역에는 이제 독립이 있고 호국이 있고 민주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되찾기 위해서 하였던 독립운동, 그리고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하는 민주라는 개념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광복군이라든가 독립군들 통한 무장 투쟁 운동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독립운동의 분야에는 이거 외에도 외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시민, 사회 활동, 그리고 애국 계몽 활동,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는 계열도 있습니다. 오늘 말모이라는 게 아마 우리말 사전이라는 의미이고, 이 중에서 이제 민족문화 수호 운동 중에 일환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말에 우리말 지키기 위해서 한 국어학자분들, 그 당시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말 지키기하고 독립운동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다고 하지만은 요분들 이 우리말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또 이런 국어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옥고도 치르시고 또 옥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공헌을 기려서 이제 건국훈장도 포장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요 자리가 의미 있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보훈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로 이해하는 보훈은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영화 속에서 보훈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영화 1부를 관람한 후에 영화 말모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나머지 2부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2부 관람 이후에는 영화 말모이를 통해서 고찰해 본 보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토크 콘서트로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영화 1부를 만나보기 앞서서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함충범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함충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대전지방보훈청 청장님이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많이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는 이제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흥행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영화와 보훈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청장님께서 제가 앞에 준비한 내용들을 벌써 다 너무 더 전문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훈은 이런 뜻이었고, 호국보훈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1984년에 이 원호라는 단어를 호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85년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보훈처에 들어가 보니까 1961년에 군사원호청이라는 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1985년 1월 1일부로 해서 국가보훈처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호라는 것은 말 뜻대로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원호라는 말을 한 번 더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미 일제강점기 때도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일본 사이트를 가보면 일본에서도 지금 원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한자이긴 하지만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한테도 적용되었던 단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980년대 중반이지만 바뀌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전지방보훈청도 있고, 왜 이걸 제가 띄워놨냐면 국립묘지 쪽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싸우다 희생된 분들인데 그 전제는 사실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호국에 대한, 그 다음에 보훈에 대한 이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것이 가장 크고 또 군인이란 신분을 지닌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 그런 것들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이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역사, 이 보국, 호국 그리고 영화라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도 이 보훈을 다루는 역사들은 거의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호국 팔만대장경이라는 영화 1979년에 나왔는데 몽고의 고려 침입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영화지만 안시성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안시성 전투를 이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여태까지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가 바로 명량이라는 작품인데, 아시는 바대로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있었잖아요. 명량대첩을 이 배경으로 했고요. 같은 감독이 올해 이제 내놓은 영화가 이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한 한산이라는 작품입니다. 명량이라는 작품은 1,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한산이라는 작품도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두 작품의 특징은 다 이순신이라는 실존 인물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최종병기 활이라든지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 최근 작품이고, 최종병기 활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고, 남한산성도 한 385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던 그런 영화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이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이 두 작품은 사실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을 조명했다라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의 특징은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역사에서 지워진 어떤 민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루었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영화에 담긴 보훈의 양상을 살펴봤는데, 이것도 근대라는 시기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 국가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시기, 즉 20세기 정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 여러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오늘 살펴볼 말모이라는 작품은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 따라서 항일 독립운동을 소재로 다루었고, 주제는 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영화라고 해서 다 사실을 다루는 건 아니고 영화적 상상력이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까지가 팩트고 어떤 것까지가 픽션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팩션 영화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화 속 보훈의 반영 양상 중에 반공 전쟁 국가의 경우인데요. 2014년에 개봉돼서 1,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겪은 이 민종으로 이게 나오게 되고요. 한 5년 정도 지났죠. 영화 속 그 유사보훈의 반영 양상에서 반독재 투쟁 민주의 경우는 택시운전사, 이 작품도 1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고, 1987이라는 영화는 7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실제로 논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논문이 지금 1987 이 영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영화의 제작 흐름과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발굴을 했거든요. 한국 그 영화사에서 해방 후 최초의 한국 영화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 7년 전 그 정도의 논문을 써서 이걸로 밝혀냈어요. 첫 작품이 의사 안중근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불멸의 밀사라는 작품은 이준열사를 다룬 작품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죄 없는 죄인은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운동에 반대해갖고 이제 옥사한 그 분이고요. 밑에는 잘 아시겠지만 1932년에 홍코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진 그 윤봉길 의사 윤봉길이라는 작품. 1947년, 48년 영화예요. 아까 보여드린 의사 안중근은 1946년 작품이고요. 그 다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유관순이라는 작품이 또 나오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영화는 해방 직후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1959년, 66년, 74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나왔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항고 유관순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보훈의 의미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만 해방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향으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작품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1959년에 독립협회와 청년 리승만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직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보훈의 대상이 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영화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전형성의 탈피와 다양성의 확대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암살이나 밀정같이 이 친일파 또는 그 내부 스파이를 다루는 그 굉장히 상업영화의 결과도 연결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봉오동 전투에서 사실 홍범도 장군 이외의 그런 어떤 열심히 싸웠던 그런 일반 그 사람들, 의병들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김구 선생님을 새롭게 조명한 대장 김창수, 그 다음 비교적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박열 열사를 다룬 이 박열이라는 작품도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무력적인 것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 보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윤동주 시인, 그 다음에 성명규 그 사촌이죠, 그렇죠? 그 시인을 대상으로 한 동주라는 작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경향에 이어서 이렇게 말모이라는 작품이 2019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모이 2019년에 개봉을 했고 엄윤아 감독이고요. 네, 관객 수 286만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김판수라는 인물하고 류정환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류정환이라는 인물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사람이고, 김판수라는 인물은 가상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판수의 아들, 딸 이렇게 돼 있고, 조선어학회 그 모임에 이 회원들이 이렇게 또 중요한 주요 인물, 주변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 캐릭터들이 있는데 지금 딱 끊었는데 조가변이라는 저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김판수가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주로 이제 조선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 그 주변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고, 반조선어학회 세력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류한택은 아까 그 윤계상 씨 류정환의 아버지인 거고요. 지금 아직은 책방 우체부 이분 그 존재감이 크진 않지만 후반에 가면 존재감이 커지거든요.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 이렇게 인물 관계도인데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김판수 가족들을 하고 윤계상의 가족 이렇게 대립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김판수의 아들 덕진이는 조선에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엘리트죠. 그래서 일본하고 되게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 수 있고, 여기 류정환의 아버지는 그 학교의 이사장이잖아요. 굉장히 큰 친일 세력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두 가정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어머니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모이라는 영화 자체가 어머니 없이 이렇게 가족들이 설정된 것이 당시 모국어를 잃었던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바뀌는데 우체부가 이제 생겼고요. 이렇게 적대 세력, 아버지 아들이지만 적대 세력이 되고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이 또 나눠지는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서사 구조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보면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어 사전이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또 아니면은 특히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친밀해지면서 가까워지는 그 과정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말모이 감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역사 속 대표적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시경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1921년에 이제 설립됐다고 아까 퀴즈에서도 나왔죠. 1931년에 조선 어학회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1931년이 만주사변이 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는 일본이 15년 전쟁이라는 것을 벌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민족 말살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는 시기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우리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히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영화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리말 사전 이 작업은 이미 192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속 배경은 41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것이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마지막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영화 속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극중 인물하고 실제 인물인데요. 이 이극로라는 이 분을 모델로 해서 이 영화의 그 중심 인물 2명 중에 1명, 이 류정환 대표, 김판수라는 인물은 사실 가상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 주인공이 구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민우철이라는 인물 기억나죠? 이 아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그 인물도 실존 인물인데 뭐 똑같이 반영하지 않고 아마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역사 속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 속 배경은 1941년으로 돼 있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회원들이 다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4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영화 속의 그 연도가 약간 조금 어긋나 있는 사실과 어긋나 있는 부분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말모이에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멤버인 우철을 협박하여 원고 위치를 알아내고 습격하게 되는 장면과 극장에서 표준어 공청이라는 회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자막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말모이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 좀 전환기적으로 나왔던 것이 2019년 7월에 일본이 이제 반도체 그 원료가 되는 것들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그것 금지 조치를 취했죠. 그 전년도인 2018년에는 한국 대법원에서 그 식민지 시기에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또 급격한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좀 더 공부해 보면은 과거의 역사가 영화 속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이 제작될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제가 좀 캡처해 봤고 그러면서 2018년 이 말모이가 만들어졌겠죠. 2019년 1월에 개봉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영화들이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로 이해하는 보훈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윤도경, 추예찬 이렇게 두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온 두 학생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찬 학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윤도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 뭔가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삶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 진짜 영웅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말과 글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인 영화 말모이. 교수님은 어떻게 이 영화를 오늘의 그 토크 콘서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화 개봉됐을 때 극장에서 못 봤거든요.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그 영화를 보게 된 계기도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훈과 관련된 거, 그다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좀 뭐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화로 치면 액션 영화 계열이 많은데요. 이 영화는 이제 다른 소재를 달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유의미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지만 아직 많이 못 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패널로 나온 두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윤도경 학생이 그 시대에 태어났어. 우리가 지금 영화를 봤던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 일제의 압박과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뭐 일제의 협박도 받고 그리고 가족을 통한 협박도 받잖아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 혼자 행동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저로 인해서 제 가족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 정말 제 신념을 지키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리고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영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학생이 모두 다 영화 영상과 학생들이죠. 네. 자, 영화 영상학과 학생으로서 우리 최혜찬 학생은 혹시나 이제 졸업을 하고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 독립 혹은 또는 전쟁 혹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뭐 역사적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해서 영화 연출자가 되거나 혹은 제작자가 된다면 저는 장준환 감독의 1987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6월 민주항쟁을 좀 꼽고 싶어요. 그 영화가 말모이와 가장 성격이 비슷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때도 민주주의가 억압당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처럼 그 말모이의 상황과 공통점이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기였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보내준 그 사람들을 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연출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 호구 민주 유공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안 좋은 큰 사건들이 있을 때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래도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잊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화 속에서도 김판수라는 인물이 자기 아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글로 남긴 그 장면이 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한글을 몰랐었는데 알게 되잖아요. 그 정도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고수함 학생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공부를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한 소감, 네, 혹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랑 총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뜻깊은 이야기가 많았고 새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를 마련해 주신 우리 지방보훈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고 제대로 우리 거를 좀 지키고 자부심 있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면서 토크 콘서트 영화로 이해하는 보훈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배은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